연출자하고 배우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포맷처럼 뭐 일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일반인과 같다라는 거가 이 안에서 나오면 되지. 네. 그러면 오히려 두 사람의 대화가 뭐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알고 있는 의견을 서로 제시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동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로 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움이 있을 것 같은데. 장소를 여기를 한 것도 사실 이재상 선생님이랑 제가 여기서 처음 뵀는데 되게 그래도 한 4년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저 대학원 때였으니까 되게 오래전이에요 그럼? 네. 흐르는 물에서라고 그런 얘기해도 또 인천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예술인들이 모이는 데고 뭐 이 안에서 또 와서 예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서는 제가 이게 이재상 선생님 뵙고 여기서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너무 휘발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뭔가로 뭐 영상으로 남기든 팟캐스트로 남기든 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작년 이제 9월 말부터 영상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작년 연말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제 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좀 오프라인에서 촬영을 해봐도 괜찮겠다 싶어갖고 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 첫 질문은 그거였어요, 사실. 저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감독이랑 연출이랑 뭐가 다른지 더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 아니야? 네, 장르만 달라요, 장르. 장르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자꾸 뭐 이연출 이랬는데 요즘에 우리 쪽도 이 감독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결국에 어원은 같은 거고 영화나 이쪽에서 이제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고 무대 쪽, 그 공연예술 쪽, 연극뿐만이 아니라 공연예술 쪽 무대에서 하는 거를 이제 연출이라고 많이 하죠.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부르는 이름이 이게 일본 통해서 들어온 이름이니까 결국엔 번역의 문제예요. 그냥 디렉터가 그렇지. 그 영화는 이제 무비 디렉터고 연극 같은 경우는 플레이 디렉터인데 그냥 디렉터는 디렉터인데 이제 무대에서 번역한 이름이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연출이라고 쓰는 거고. 그렇지. 예. 중국에서는 연출이란 이름이 출연이에요. 출연. 한자로 쓰면. 그리고 감독은 도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연기를 가르친다고 해서 연출이라는 게 사실 영국 쪽에서는 처음에는 원래 없었어요, 개념이. 배우들끼리만 있었다. 작가하고 배우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3요소에는 희곡, 배우, 관객이잖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연출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그냥 해서 하는 거였는데 이제 중세 정도 지나면서 밖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자기 멋대로 나오니까 배우들끼리 서로 이제 연기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발전해서 연출이라는 직업이 독립이 된 거지. 근데 이제 연출을 잘한다는 게 자기 의도를 많이 잘 표현하는 거를 잘하는 거라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거라고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작가주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색이 뚜렷하느냐란 자기 색이 뚜렷한가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세계를 잘 펼쳐 보인다는 건 뭐 자기 색이 뚜렷하다라는 개념이고 연출을 잘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에 따라 다르죠.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른 작가의 작품들 같은 거를 연출하니까 그 작가가 그려낸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 결국엔 그걸 잘한다는 건 일반 관객이 봤을 때 접근하기 쉬운 기호를 잘 풀어주는 것, 그 다음에 일반 관객이 봤을 때 뭐 감동하거나 멋지다고 느끼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이제 연출을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작품의 의도와 자기의 해석을 일반 관객들이 볼 때 아 좋다 또는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끔 잘 풀어주는 것도 뭐 역할이지만 그런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뭐 영화에서 뭐 좋은 감독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음악에서 지휘자에 따라서 음악이 달라지잖아요. 사실은 음악도 얼마나 그 정교가 낮고요. 그렇죠. 그대로만 연주를 해도 기본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지휘자에 따라서 음악이 다르게 들리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좋은 교향악단도 이상한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 음악이 이상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고 봐야죠. 연출?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그냥 좋은 요리사.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지. 비빔밥을 만든다. 어. 할 때 그 비빔밥을 가장 아름답고 맛있게 그게 만들 더 수 있는 게 쉽겠다. 저희끼리는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냥 연출은 선장이다. 그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그 능력이 조금 힘이 딸리는 선원도 있을 거고 힘이 큰 선원도 있으면 뭐 앞뒤 조정 선수처럼 앞뒤 어제 잘 배치해가지고 이 배가 일정한 속도로 정확히 목표를 찾아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연출이다. 선장이라는 건 일단 제일 첫 번째 파손 배가 좌초되지 않게 잘 한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파선까지 하는 선장은 많지 않지.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선장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예. 빙하를 향해 돌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많으면 자기 의지값대로 하는데 그 선원의 능력이 안 되는데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요리랑 다른 점이 요리는 이제 무생물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재료가 좋으면은 그냥 이렇게 내가 잘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연출이나 감독같이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음악이랑 제일 크게 다른 점을 생각하는데 저는 음악은 사실 본인만의 철학이 크게 없어도 그냥 이렇게 자기 표현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냥 내가 좋으려고 하면 해도 뭔가가 나오고 그게 뭐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거기다 내 색깔도 잘 넣을 줄 알고 근데 뭐 리더십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한테 설득을 못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예. 본인이 뭘 그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이런 왜냐면 악보는 그 뭐 피아니시 뭐 빠르게 뭐 세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BPM도 정해져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뭐 이런 거 준비하면서 그 막 대본이랑 이런 거 줘서 구경해봤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뭔가 디렉팅 자체가 없지. 없죠. 그냥 이렇게 뭐, 지문만 있지만. 뭐 이렇게 뭐 고개를 떨구며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고개를 떨구는 것도 방법이 너무 막 이중적인 요소가 있는데 옛날의 희곡들은 되게 자세했어요. 그래서 옛날의 희곡들은 이제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지문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 인물의 심리 상태도 작가가 다 결정을 했고, 그는 뭐 그치. 이제 뭐 어떠한 그 치솟는 감정을 뭐 누르면서 네. 뭐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썼고, 그 다음에 무대의 디테일이나 이 사람의 행동 디테일도 다 썼어요. 그랬다가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작가가 연출이나 배우에게 맡기는 부분이 좀 늘어나요. 그래서 그는 뭔가 생각하는 듯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그전에는 예를 들어 분노면 분노, 화가 나면 화가 나, 뭐 이런 거를 다 썼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는 뭔가 생각하는 듯, 뭔가 억누르는 듯 이래서 좀 맡기다가 요즘엔 그것도 잘 안 써요. 작가에 따라서. 저도 잘 안 쓰는데 그만큼 이제 그 연출이나 배우들한테 맡기는 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극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이 옛날에는 문학의 하위 장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의 하위 장르에 희곡이 있고 희곡을 무대화 시키는 게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작가의 힘이 엄청 셌지. 그래서 지금도 또 일부 작가들은 그런 작가도 있어요. 그래서 내 희곡을 말씀하시는 한 글자도 바꾸지 마. 뭐 이러는. 맞아요. 그럼 방송인에서 특히 더 많이. 그런데 그걸 이제 연출들이 해석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느끼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지를 더 주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고 연극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연출이나 이런 사람이 선생님이었지. 그러면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연극학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희곡, 배우, 관객의 3요소가 배치돼요. 희곡이라는 개념이 텍스트라는 개념으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희곡뿐만이 아니라 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텍스트로 배치되고 배우라는 개념이 뭘로 바뀌냐면 플레이어, 즉 행위자라는 개념으로 바뀌는데 이 행위자가 그전엔 배우만 들어갔었지만 이 행위자 안에 연출, 드라마트루거, 작가, 조명, 음향 모든 스태프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대화된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동등한 거지. 그렇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동등해요. 물론 전체 해석권이나 선장이라는 개념이 연출이라는 개념은 변함이 없지만 그전하고 좀 다르죠. 그전에는 연출이 해 뭐 이런 식이었다면 그러니까. 단지 이 행위자들의 의무가 있어요. 뭐가 중심이어야 된다? 연극이 중심이어야 된다. 근데 그게 되게
회사 문화, 요즘 회사 문화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매뉴얼이 다 있고, 네네. 삼성 같은 회사가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이 너무 정확해서 이 사람이 나가도 똑같은 사람을 2주 안에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관리 시스템, 20세기의 뭔가 회사 문화였다면, 근데 지금 이제 한 명 한 명이 뭐 사람 10명짜리 회사가 뭐 시청이 그렇죠. 막 이러니까 이걸 뭔가 리더십 스타일도 되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야 나 따라와 이런 사람보다는 내가 다 모르는 게 당연하고 너의 역할은 이제 너한테 맡길게 막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희곡에서 답이 다 나와 있고 이게 중심이었던 거에서 이제 각자 역할들이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해지는 네네. 아, 그렇게 되게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연출이 카리스마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뭐 카리스마도 중요하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연극은 왜 할 생각을 한 건데? 열심히 시를 습작하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내 시를 보니까 단어만 바뀌지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야. 난 어느새 그전처럼 책상에만 앉아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거였어. 몸으로 부딪히는 빨라, 예술을 빨라. 경험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고 이게 느꼈어.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은 맞는데 말을 좀 천천히 해. 네. 저 역시 죽는 날까지 연극을 저 역시 어정쩡해. 너 저 역시는 그냥 말줄임표까지만 읽는 거야. 말줄임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저 역시는 왜 말줄임표가 있는 거야? 저 역시 나도 그렇게 비슷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뭐 3년만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말줄표 없이 저 역시 죽는 날까지 계속한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말인 거야. 근데 사실 너는 3년만 할 거잖아. 그때 당의 결심. 이거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살짝 저 역시 죽는 날까지 계속한다는 데서 거짓말인 거를 거짓말을 술술할 수 없는 거야. 아직 어리니까. 그 선배 신기 있었어? 그 선배 신기 있었어? 이해합니다. 저 역시 죽는 날까지 너무 길어. 네. 그거 걸려. 그 정도면. 걸리지 않게 해줘야지. 농담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까 뭐 연출 잘한다는 얘기했지만 이제 잘하는 A클래스 연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정쩡한 B그룹이 있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이제 연출을 되게 못하는 C그룹이 있다고 칩시다. 희한하게 B그룹보다 C그룹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A그룹은 배우들이 연출을 믿고 따로 커뮤니케이션 잘 돼서 그 세계로 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B그룹 정도의 어정쩡한 그러면 배우들이 한 반은 연출을 믿고 반은 안 믿잖아요. 그 어떤 말은 따르고 어떤 말은 안 따르고 이렇게 작품이 쪼개져. 근데 C그룹 가면 정말 연출을 못하는 연출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위자들이 야 연출을 못 믿을 것 같아. 왜 자기들끼리 뭉쳐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색깔이 만들어져. 그게 연출의 의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근데 이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연출의 의도랑 다른 걸 몰라요. 몰라. 아니, 그걸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뭐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면 이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B그룹은 이거 뭔가 나랑 다르거든? 그러니까 자꾸 손을 대죠. 작품이 분열돼요. 그래서 연출을 어정쩡하게 잘하는 사람보다 연출을 못하는 사람이 작품을 잘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아이러니한 네,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근데 뭐 행위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어떤 걸 하든지 제일 첫 번째 믿음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 그 세 종류의 부류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요즘은 사실 뭐 굳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요즘은 되게 복잡한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무대 특히 뭐 영화는 우리가 흔히 감독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카메라를 다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무대는 아직도 배우예술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 말뿐이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배우예술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결국엔 무대에서 지 맘대로 해버리면 감독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영화는 자르고 그게 현장성 때문에 딱 그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뭐 배우들이 지 맘대로 물론 다음에 안 쓸 수는 있지만
그럼 그게 예술인가? 자기 맘대로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자기는 그래도 좀 뭐랄까 연출이나 이쪽에 가고 싶어하는 배우도 그렇지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배우들 많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배우들 중에 유명한 배우들은 많고 무대 올라가서 자기 해석대로 움직이는 배우 많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연출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교묘하게 통제할 거냐 그러니까요.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거냐. 배우와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네. 염두에 두고 하시는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어쨌든 시작에서 연기자 출신이니까 기본적으로 연기자의 마음을 다른 연기자 출신이 아닌 연출들보다는 연기자 입장을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젊을 때는 그런 적도 있어요. 야, 내가 연기자 출신인데도 배우들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힘든데 그냥 연출만 하는 친구들은 도대체 배우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한대요? 뭔가 그건 모르죠. 나는 일단 연기자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회사에서도 내가 모르는 일을 시켜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진짜 어렵거든요. 기본적인 원칙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냥 역지사지.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내가 저 사람 입장이면 결국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뭐 연극을 인간에 대한 탐구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지면 조금 더 쉬워지는 게 있어요. 또 오히려 반대로 연기를 안 해봤던 사람들이 연출하는 작품이 좋을 때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객관적으로 연출을 한번 해봐라 하면 내가 이렇게 연기를 어떤 액팅을 같이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걸로 그러니까 옛날 시집살이 해봤던 사람이 뭐 며느리 시집살이를 더 잘 시킨다듯이 내가 저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친구는 저렇게 할까 그래갖고 나의 관념 속에서만 쳐다보는 게 되게 많다고요. 근데 또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 그러니까 디렉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시켜야 되는 입장이 될 때 공부해야죠. 뭔가 명분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명분이 없네.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은 뭐 외국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좀 그런 오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으로 후배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연출은 고스톱 쳤다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예를 들어서 배우 30년 하면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극을 오래 해서 연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회랑 생각하면 비슷해요. 예를 들자면 회사 내가 한 30년 다녔어. 조그만 회사. 사장하고 부장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회사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회사를 만들면 한 99개가 3년 안에 망하고 그거랑 연출도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이 있어요. 내가 오래 하면 이걸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연기와 연출의 분야는 다르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연출은 공부할 게 많아요. 결국에 연출의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가 써놓은 이야기가 있고 배우들이 있어요. 관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어주는 거잖아. 이거를 잘 버무려서. 그런데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통의 기호가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무대에서 쓰는 언어들은 예술가의 기호인 동시에 관객의 기호여야 해요. 최소한 교집합이 일정 부분 이상이 있어야지만 관객이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초보 예술가들이 세계는 내 예술을 이해하지 못해 맞아요. 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한국말로 야 나 물 좀 줘라고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최소한 뭐 이거라든지 뭐 이렇게 목이 말라라든 어떤 공통 기호가 있어 이해하는 것처럼 내 세계를 일반 관객한테 이해시킬 수 있으려면 공통의 기호가 있어야 되고 그 기호에서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세계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를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관객의 기호나 이런 걸 잘 모르고 이 기호는 또 관객의 기호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의 기호도 끊임없이 변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연출은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시대적인 자기 작업을 지속할 수 없어요. 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그 방금 이현철이 얘기했듯이 그 교집합이 많을수록 좋은 회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되게 회사는 돈이 그 증거가 되니까 고객 많아지면은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요. 우리도 관객 많아지면 우리가 잘하는 게 있죠. 회사가 돈이 많아지려면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엔 이거와 기호라는 것과 통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엽기적이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신문이나 이런데 뭐 엽기적 살인, 되게 네, 사회별로 뭐, 엽기적인 되게 뭐 거니까. 좀 잔혹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8, 90년도 웹소설이 처음, 맞아요. 웹소설이 통신소설이라고 봐야죠. 엽기적인 그녀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사실은 그 엽기적인 그녀는 제목 자체가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전에 다 엽기적 살인 이런 거만 있었죠. 그렇지. 근데 어떻게 여자가 엽기적일 수 있어? 그래서 일단 관심을 유발한 거예요. 되게 도발적인. 네, 그렇죠.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재밌었잖아. 그러면서 영화되고. 그 관계,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시각이 이미지가 바뀌게 돼요. 엽기라는 게 무서웠다가 였다가 재밌다라는 걸로 바뀌는 재밌고 거예요. 귀여운 거.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이 양창한 배우는 엽기적이야 이러면 이거 싸움 나죠. 그러니까 얘는 엽기적인 살인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근데 요즘에는 그 친구가 엽기적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흥미를 가져요. 제가 10대 때 딱 그 인터넷 딱 하면서 엽기토끼 막 이런 거. 네, 엽기토끼도 맞아요. 대박 쳤던 거. 이렇게 단어의 이미지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처음에 이제 쓰는 작가들한테는 타겟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상력이 제한을 받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글이 뭐 너무 이렇게 틀에 갇히게 된다 그럴까? 안전하게. 그런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쓰게 합니다. 자꾸 세계를 풀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사실은 시곡을 쓰거나 이럴 때 지금 세대는 특히 타겟층이 좀 분명한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심리학자가 말했듯이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한 세대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세대의 차이가 의식적으로는 두 세대 정도의 차이가 나요. 진짜. 가치관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정하지 않으면 이 혼돈이 일어날 수가 있어. 물론 좋은 작가라면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어. 아우를 수 있겠죠. 아울 수 있겠지만 그러기 점점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내가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누구 스타일로 할 거냐, 10대 스타일로 할 거냐.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저만 해도 벌써 10대랑은 결국 두 세대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청소년의 기호를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기호. 물론 뭐 저도 10년 전, 20년 전에 어린이극도 많이 썼고,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내 희곡은 어린이극이지만, 초등학교 3, 4학년 이상은 볼 수 있지만 그 밑으로 못 봐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왜냐면 그 기호를 내가 모르니까. 제가 워낙 깍두기로 오랫동안 살아서 느꼈던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커리어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되게 좀 환상같이 느껴지거든요. 뭐 현상의 일종이죠. 제 생각에도 그래요. 사실은 뭐 그게 왜냐면 이제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직장인들의 페이스북 같은 거예요. 네. 거 가면은 이제 내 출신 학교, 뭐 내가 뭐 했고, 뭐 이렇게 다 돼 있고, 거기서 내가 퍼블릭하게 뭐 자랑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를 통해서 리크루팅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게 글로벌 서비스라서 네네. 외국에서도 이제 뭐 리크루트 할 때 그거 많이 쓰는데 거기 보면 엄청 화려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가 커리어라는 개념을 너무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나? 사람들은 되게 전문직들은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근데 또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막 그게 없으니까 이게 뭐 사회 구조의 문제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회가 작았잖아. 그리고 회사나 이 인간관계가 좁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럴 때 서로를 파악하고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회사라는 조직도 되게 크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면을 해서 뭔가를 해결해낼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2차적으로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스펙밖에 없는 거예요. 연극은 달라요. 예를 들자면 제가 젊을 때는 배우를 만나면 노래해보세요. 연기해보세요. 이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노래해보세요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성장해서는 배우 워킹을 봤어요. 죄송한데 좀 이렇게 왜 워킹을 보면 호흡이 보이고 그 배우의 호흡이 보이면 그 배우의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배우를 만나면 대부분의 경우
아리까리한 경우는 뭐 노래나 워킹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연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얘기합니다. 뭐 영국 뭐 어디서 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이런 태도들을 보면 말을 하는 걸 들으면 이 사람의 호흡이 대충 들리니까. 그리고 뭐 긴장을 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이제 조금 자꾸 생기는 거죠. 요즘 그러니까 요즘 스펙 이런 건 그 너무 논리적인 삶을 살라 그래서 그래요. 뭐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정확한 답을 찾는 인생들 같아요. 그거는 약간. 근데 저희 뭐 연기자들도 1 더하기 1은 2가 돼가지고 좋은 스타가 된다면 그 방법 똑같이 하죠. 근데 이거는 그 저마다의 방법이 다 다른 거거든요. 여기에는 그 개성마저 없으면 그 일반 직장인들하고 그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뭐 리더십 얘기를 하셨지만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배우들한테 그걸 끌어낼 거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도 연출 공부 좀 해야 된다는 게 결국에는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솔직히 이제 여기에 투자 안 하는 연출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연출은 작품을 잘 만들면 돼요. 가장 좋은 건 그냥 맞는 배우들 써서 이름 직장 같은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직장처럼 되는 거예요. 좋은 제품 갖다가 안 놓고 좋은 네. 작품 만들면 되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연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기 지도자나 이런 쪽의 길을 같이 걷고 있기 때문에 배우들을 볼 때 지금 이 배우가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배우가 가능성이 여기까지가 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을 좀 확장시켜주고 싶어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더 이상 후배를 받고 싶진 않네요. 그건 왜요? 난 상처를 못 견뎌요. 많은 후배들이 왔다가 이번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드라마에 일어나서 상처를 드러내는 신이 대부분 미약하고 좀 뭐랄까 상대보다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밑으로 보이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캐릭터가 많았어요. 그래서 상처를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왠지 좀 자기가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지휘가 얘가 어쨌든 나이가 어리니까 낫잖아. 존중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강함을 좀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당신을 안 받는 건 네가 싫어서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 때문에 그래요. 정도의 영화가 그냥 상처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지금은 그게 가다 보니까 밀어내는 느낌이 계속 생겨. 상황에 밀어내는 느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 오히려 이거 상황을 더 많이 생각해서 그래. 내가 들어오는 걸 안 받겠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그래. 말은 받고 싶지 않아요지만 그냥 네 아픈 심정에서 머무르는 거죠. 어렵네요. 찾아볼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라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의외로 배우들은 그러니까 배우들뿐만이 아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가능성에 대한 그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왜냐면 사회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공연도 계속 그 정도 해왔으니까. 그게 하나고 두 번째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을 넘어서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뭐 여태까지 이만큼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거를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마음을 먹게끔 설득해야 되거든요. 이 설득에는 되게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작품에 필요하니까 네가 힘들어도 고생을 해줘 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좀 더 개인적 성향이 강한 사람한테는 야 네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네가 더 성장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이거 고통스럽지만 이걸 견뎌야 해 라는 식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이제 연극 쪽이니까 공통의 목표를 제대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공동의 목표가 목표는 다 있죠. 목표는 있는데 결국엔 목표가 있는데 거기 다 안 쫓아가려고 하니까 이걸 끌고 가려고 하고 싶은 게 리더십인 거잖아. 그렇죠. 네. 옛날에 그냥 가자 이랬으면 맞아요. 나를 따르라 이게 맞아요. 그게 아니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서로 공유가 될 수 있게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가 개인의 목표와 부합되게끔 그 코드를 잘 찾아주는 게 뭐 좋은 리더십이라고 봐요. 요즘엔 뭐 옛날처럼 강제할 수도 없고.
딱 1시간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많아. 서설이 많아. 나도 많지만. 아니, 그래서- 지는 말 많으면서 내가 얘기하면 자꾸 자르래. PD야. 그래서 편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프리디 프로그램